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윤강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전략 안에 대해서 오늘 주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지난해 말부터 이제 관련된 전문가분들 그리고 복지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함께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아마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활용에 대한 기대 외에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됐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같은 것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제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를 이제 앞에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기술 또는 이제 의약품, 의료기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하는 데 쓰여져서 국민 건강을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의료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이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이런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는 장애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저희들이 좀 보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큰 줄기가 이 장애 요인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한번 좀 잘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좀 폐쇄성과 독점성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의료 영역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좀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같이 모여서 축적되고 연계되기보다도 매우 제한적으로 각각 개별 기관에서 활용이 되거나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 좀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장애 요인으로서 데이터 양은 굉장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종의 좀 풍요 속의 빈곤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높은 이제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부터 이런 산업 활용까지 또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활용되기 위한 표준화라든가 또는 이제 AI와 결합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합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텐데 좀 여기저기서 정체를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정처에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논의와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저희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활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든가 지원 체계 작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노력을 이제 1990년대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간의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 요인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이제 조성할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소개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저희들이 한 3개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 본 것이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활용에서 이제 국가가 좀 주도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역할을 높여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보건의료 데이터의 2차 활용에 대해서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웃나라 일본 역시 2년 전에 이제 차세대 의료기반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외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현황 진단 또는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전략 안에 담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략이 지향하는 바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 생태계 창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혁신 생태계와 함께 그 앞에 있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비전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연을 넓히는 장을 만들고 또 이제 산업계라든가 또는 학문 또는 연구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미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이번 전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좀 머리 글자를 따서 FLOW에서 아마 이제 데이터가 흘러간다라는 것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데이터부터 연계 그리고 오픈 그리고 새로 이제 그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핵심 과제로 저희들이 이제 3개의 핵심 분야를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11개의 핵심 과제와 인프라에서 2개 이렇게 2개 포함해서 11개 핵심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핵심 분야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집적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각각 선정을 했고요. 생산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질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분들 그리고 감염 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집적 측면에서는 이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집적하고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저희들이 핵심 과제를 두었고요. 데이터 이제 역시 이제 많이 쌓아두기만 하고 활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쌓은 데이터를 원하는 분들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사이를 잘 연결을 해주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과제 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개하고 분양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또 투자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산업화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인프라에서 역시 이제 데이터는 안전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안전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그리고 참여를 통한 이 활용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인프라에서 2개 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이 과제들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모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큰 이제
이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저희들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데이터 생산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근데 그 데이터의 이제 표준화라든가 질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결합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는 이제 데이터 표준화와 이제 질 관리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반드시 이제 먼저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한 5년, 2025년 정도까지 질환에 대한 이제 표준 의료 용어 세트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파이어 기반의 기술 표준화 또는 이제 환자에게 유리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품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높일 수 있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만든다거나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저희 이번에 중요한 과제로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 과제가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역시 이제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먼저 그 개방하는 걸 확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차관님이라든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미래 의료에서 정밀 의료라든가 또는 이제 맞춤형 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좀 더 나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흩어져 있었던 예를 이제 질환에 대한 자료들, 예를 들어 뭐 암이라든가 호흡기 또는 이제 심내혈관 이런 자료들과 또 유전체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엮어서 일종의 이제 K 헬스 데이터라는 형태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 이번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가 이제 연구를 좀 지원해줬었던 과제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 역시 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이제 감염 정보 결합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기보다도 서로 이제 결합될 때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듯이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를 어떻게 이제 발표됐던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들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감염정보 결합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 이제 진흥원을 비롯해서 공단과 심평원 같은 기관들을 어떻게 좀 더 이제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 앞으로 이제 민간 단위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두 번째 아까 이제 데이터 집적의 부분을 세 가지 핵심 분야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 과제가 이런 데이터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핵심 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하에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전략에서 첫 번째 저희들 핵심 과제로 원천 데이터를 집적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이제 뭐 암이라든가 심내혈관 같은 질환의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적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방이나 정밀의료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참여자들의 동의라든가 재동의 같은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큰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의 임상 빅데이터를 2차 활용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병 같이 이제 기존에 왔었던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에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종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성이 높은 정책 연구라든가 또는 이제 임상의 근거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도적인 활용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부분인데요. 예컨대 이제 전통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용이라든가 기간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처럼 좀 후발 국가에서는 그걸 일거에 따라잡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들, 또는 이제 K-뷰티라는 차원에서 피부라든가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CDM을 적용을 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만들고 향후에는 이 네트워크를 글로벌 단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핵심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제 세 번째 핵심 분야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핵심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실제 활용되지 않으면 쌓아두기만 하면 이제 효과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떻게 중개하고 분양할 수 있는가, 그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부분,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또는 연구개발의 투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하는 것을 저희도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핵심 과제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제 데이터 중개라든가 분양 시스템은 이제 뒤에 김정욱 교수님께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여기저기 이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활용하고 중개하는 이 체계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같은 좀 기반을 까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안심 분양 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이제 중개라든가 분양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안전한 이용하고 또 활성화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이제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분야에서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집적해서 통합 분양 센터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민간 영역이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전략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통합 분양 센터는 데이터 이제 질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분쟁 조정까지 이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의과학자를 양성을 하고 또 이제 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융합형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는 청년 인재라든가 또는 기존에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재직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개발하는 것들 역시 이제 앞으로 지원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 확대인데요. 일단은 네 가지 중점 투자 확대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미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중점 투자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안전하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가 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이제 학습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들도 중요한 분야, 투자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중심의 이제 산업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이걸 실제 이제 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어려움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엔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단계부터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지원하고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국 단위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저희 이번 전략에 담기게 될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인프라에서 안전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참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역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라든가 서로 협력,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거버넌스에서도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적인 그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가 또는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을 완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같이 보호를 하고 같이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는 이용자들이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고 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이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럴 때만이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제 기대 효과로 종합해서 본다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부터 임상 데이터까지. 근데 이제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저희들이 요 전략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게 생산에서부터 집적하고 활용하고 이걸 지원하는 인프라 단계까지 생태계를 활성화함을 통해서 이 편익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또는 이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리고 그 기반에서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대 효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요 전략은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안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저희들 조금 더 반영을 하고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